문재인이 26일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청와대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달빛 소나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는데요. 참말도 더럽게 잘 갖다 붙입니다. 중국 앞에서 조선시대 뺨칠 정도로 쩔쩔매는 문재인 정권 중국 사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반국인데 이걸 누가 소통한다고 보겠어요. 사실상 보고서 올리는 중 아닌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시각도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네티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럼 그렇지 외국 갔다 왔으면 황제 폐하한테 보고하러 가야지 크크크라며 총리 문재인 아메리카 출장 건 업무 보고드립니다. 남의 나라랑 회의한 내용을 왜 이 해당 사자도 아닌 곳에 가서 떠벌리냐고 역시나 문재인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문재인 관련 말장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년 전 장자연, 김학의, 번영선 사건의 진상규명 발언과 관련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문재인은 최근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확인 결과 청와대는 당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문재인은 장자연, 김학의, 번영선 사건 보고를 받고 다음 같이 지시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룸 코너에 올라있는 문재인의 장자연, 김학의, 번영선 관련 지시 브리핑이 그것입니다. 당시 문재인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5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재인이 지시했다고 분명하게 밝힌 점은 지휘가 아닌 당부라는 문재인의 변명을 뒤집는 빼박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지시가 나온 날 장자연, 김학의 사건 검찰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2개월 연장했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문재인과 이야기할 때는 녹음기는 필수다라며 하여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구만. 이로써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거 당장 검찰 수사 들어가라.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서 당부했다라니요? 애초 이런 변명 자체가 얼척없었던 거죠. 대통령보다 직위가 낮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당부가 아닌 지시로 들렸을 텐데 말입니다. 좌파들은 권력 누리기는 뭐같이 하면서 문제 소지가 발생하면 왜 이렇게 옹졸한 변명질만 늘어놓는지 모르겠네요. 이 좌파들의 법 관련 양심불량 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일부 간부들이 이용구 차관이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에 이용구 차관을 단순히 변호사로 알았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정황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청문 수사합동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이 윗선에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용구는 자진 사퇴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꼬라지에 환멸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법무부 장관도 폭행 관련 재판을 처받고 있는 중인데요. 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가죠? 박범계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재판에 섰습니다. 현직 법무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박범계가 재판에 서게 된 이유는 2019년 4월 26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박범계도 야당 인사들을 폭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26일 오후 1시 50분쯤 박범계는 공판에 출석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재판받는 것은 민망한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는
이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재판에 이르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얼척없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선 자체부터 부끄러운 줄차 모르고 폭행 문제로 재판 처받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찾고 자빠졌습니다. 야, 이 양반아, 민주주의는 이럴 때 입에 쳐올리는 게 아니랍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최초가 허구한 날 터져나와요라며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냐? 벌써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망신, 망신 개망신이다. 이게 나라냐? 그래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재판 받으러 가는 게 가관이다 정말이라고 이 좌파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에 기겁을 하며 분노했습니다. 이번에는 네티즌들이 제법 분노한 뉴스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약 10년간 서울 전역의 마을 생태계를 조성한다며 추진한 주민 공모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파죽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 세금이 투입됐지만 요리나 파티, 운동이나 독서 모임 등 몇몇 주민들의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25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 공모 사업은 서울 주민 3명 이상이 자치구와 협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모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와 자치구가 사안에 따라 모임별로 50만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모임 5,879개에 총 6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따지면 총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서울 자치구 3곳의 공모 사업 50건을 분석한 결과 뜨개질이나 공예품 만들기, 보드게임, 족구, 악기 배우기 등 취미활동 성격의 모임이 46%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김소양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과 함께 자료를 분석해보니 실제 세금을 지원할 만한 사업인지 의심스러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 A구는 야구 모임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모임 참석자들은 회원 10여 명이 7개월간 월 1회에서 2회씩 아이들과 함께 야구 훈련과 교육을 했다고 써냈습니다. 펜션을 빌려 1박 2일간 야구 교육을 하고 물놀이, 바비큐 파티도 벌였다고 했습니다. 인문학 수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100만 원을 타간 이모 씨 등 11명은 지원금 절반인 50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밥을 먹거나 간식을 사는 데 지출했습니다. 또 책값으로 19만 원, 강사를 불러다 강의를 듣는 데 20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비구에서 99만 원을 지원받은 자전거 타기 모임은 12명이 4개월간 10여 차례 함께 자전거를 탔다고 적어냈습니다. 모임 홍보용 자전거 모자, 발토시 등을 사는데 40여만 원을 썼고 13만 원가량은 속도계나 자전거 잠금 장치 등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 지원금 대부분은 식비, 간식비였습니다. 시구에서는 20여 명이 파티용 소품과 과자를 함께 만든 뒤 야외에서 2차례 공연을 곁들인 파티를 열고 297만 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반찬을 만들어 주민들과 나누는 모임을 한다고 모인 주민 6명에서 8명이 85만 원을 타간 일도 있었습니다. 12번에 걸쳐 모임을 했는데 지원금 대부분을 마트에서 음식 재료를 사는 데 썼습니다. 지난해까지 9년간 이런 주민 공모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약 1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0억 원 이상을 썼지만 정책 효과는 천만 서울 시민 중 1% 남짓한 이들만 누린 셈입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박원순 전 시장 때는 예산을 잘 썼는지 까다롭게 검증하려고 하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시장실로 민원유기 일쑤였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마을 관련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소양 서울시 의원은 마을 생태계 사업은 서울이라는 대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으로만 접근하다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10년 가까이 자치구별로 만든 관련 조직에 들어간 비용도 많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겉으로는 서민 위한 척, 야, 정말 지 돈 쓰듯 세금 썼네. 세금이 뭐네들 용돈인 줄 아냐라며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혈세를 축내는 와중에
서울에서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어서 굶어 죽거나 동반 자살한 가족들 기사도 정말 많이 봤는데 자기들 패거리들끼린 세금으로 아주 실컷 즐기셨구만이라고 조소하고 비꼬았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